오늘 토크 콘서트의 첫 번째 시간은요, 나의 디딤돌 찾기라는 주제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저는 사실 검사님들은 TV에서만 봤는데 이렇게 가까이에서 볼 수 있다는 것도 정말 신기한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강연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 강윤재 검사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강윤재 검사입니다. 청소년 범죄 예방을 위한 드림 토크 콘서트 나의 디딤돌 찾기라는 제목으로 강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께 제 소개를 먼저 하고, 그리고 검사의 역할, 그리고 범죄 예방 교육, 그 다음에는 나의 디딤돌 찾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저는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에서 근무하고 있고, 방금 교육장님께서 꿈에 대해서 이야기하셨는데, 혹시 제 중학교 때 꿈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중학교 때 제 별명이 무엇이었는지 혹시 대답해 볼 학생 있을까요? 제 별명이 뭐였을 것 같아요? 공부벌레 얘기 나왔습니다. 제 중학교 때 별명이 강검사였습니다. 중학교 때 제 친구들이 저보고 강검사라고 불렀고, 제 꿈이 중학교 때부터 원래 검사였어요. 근데 저는 고등학교를 말씀드리면 논산 대건고등학교라는 곳에서 기숙사 학교를 나왔고, 그리고 법대가 아니라 경제학과에 가게 됐습니다. 저는 재수를 하게 되었고, 법대를 원래 가고 싶었는데 못 가고, 그 다음에 재수를 해서 연세대학교 경제학과를 갔고, 그리고 나서 군대를 다녀와서 공인회계사 시험을 준비해서 공인회계사 시험에 합격한 다음에 공인회계사로서 한 4년 정도 근무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어렸을 때 꿈이 검사였는데 검사를 다시 한번 도전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에 다시 로스쿨을 가게 됐고, 그리고 로스쿨을 가서 검사로 인간하게 되었습니다. 네, 제 별명은 중학교 때 별명은 강검사였습니다. 네. 보시다시피 제가 마지막에 보시다시피 소년하고 학교 폭력을 전담하고 있습니다. 강릉지청에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럴 일이 없겠지만 혹시나 만약 잘못을 하면 저희 검사실 와서 저를 만나는 거예요. 저한테 혼난 삼척 학생들도 조금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오늘만 저 이렇게 보고 앞으로는 저 안 만나기로 약속하는 거예요. 네, 다음은 검사의 역할에 어떤 게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문제를 하나 낼게요. 펭수, 여러분이 잘 아는 그 펭귄 펭수가 만약 검찰청에 찾아와서 내가 10년 전에 음주운전을 했다, 이렇게 자수를 했다, 그럼 과연 펭수를 처벌할 수 있을까요? 아까 네라고 한 친구도 있고 아니라고 한 친구도 있고, 아니라고 한 친구는 왜 안 될 것 같아요? 10년이나 지났고 측정할 수가 없고 증거가 없고. 네, 처벌할 수 있다는 친구도 있고 처벌할 수 없다는 친구도 있고, 처벌할 수 없는 건 여러 가지 또 이유를 말해줬는데,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일단 제가 펭귄 펭수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처벌받는 건 사람이나 법인만 처벌받는 거기 때문에 펭귄은 처벌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 반려견을 키우는 학생들도 있을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반려견을 키우다가 반려견이 다른 사람을 물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반려견을 처벌할 수 없고, 반려견을 관리하던 사람이 과실치상이라는 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아까 유효기간 뭐 그 10년 너무 오래됐다 이렇게 대답을 해준 친구들도 있었는데, 네,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았는지도 확인해야 됩니다. 10년이나 지난 뒤에 나온 거기 때문에 우리 형사소송법은 5년, 7년, 10년 이렇게 공소시효를 규정하고 있고, 그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았는지도 확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자백을 했지만 자백 이외에 이거를 입증할 증거가 있는지를 확인해야 돼요. 만약에 팽수가 실제로 음주운전을 한 게 아니에요. 근데 내가 음주운전을 했다고 허위로 자백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사람을 또 처벌하는 것은 옳지 않기 때문에 자백 말고도 이를 입증할 다른 증거가 있는지도 확인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너무 오래 지나서 측정을 할 수 없다라고 대답한 친구도 있었어요. 그래서 10년 전 혈중 알코올 농도도 혹시 측정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가 달라지고, 10년 전 음주운전 처벌 기준도 또 지금하고는 달라요. 예전에는 혈중 알코올 농도 0.05% 이상부터 처벌했지만 이제는 그 기준이 더 엄격해져서 0.03% 이상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자수를 했기 때문에 적발된 것과 자수한 것과 그런 차이를 두고 그런 양형도 고려를 해야 합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런 것들이 검사들이 실제로 하는 수사 업무이고, 이렇게 해서 만약에 증거가 있고 처벌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법원에 기소를 해서 공판검사로서 업무도 수행하게 됩니다. 이건 드라마에서 나온 검사의 수사검사실 모습인데 대부분 유사합니다.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이것도 수사검사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나서 법원에 처벌해달라고 기소를 하게 되면, 네, 이렇게 법복을 입고 저희가 그 검사실에 가서 이제 법원에 가서 공판검사로서의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제가 이 법복을 사실 오늘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혹시 뭐 오늘 답변을 잘하거나 아니면 이거 다 끝나고 혹시 법복을 입고 뭐 사진을 한번 찍어보고 싶다, 뭐 꿈이 검사다, 아니면 오늘부터 꿈은 검사가 내 꿈이다, 이런 친구들은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이걸 입고 사진도 찍을 수 있게 해드릴게요. 네, 다음은 범죄 예방 토크 콘서트이기 때문에 오늘 범죄 예방 교육도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이 정도는 해봤다 하는 친구 있을까요? 손은 안 들어도 됩니다. 손은 안 들어도 되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전거를 몰래 타고 가본 적 있다. 남의 자전거겠죠? 왜 이렇게 남의 자전거를 타고 가는 학생들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제가 아까 말했던 검사실에 오는 학생들 대부분이, 사실 많은 친구들이 남의 자전거를 가지고 갔다가 오는 친구들이 정말 많아요. 그리고 학교에서 친구하고 싸워본 적도 있을 수도 있고, 이건 세 번째는, 네 번째는 큰 건데, 공터에서 불을 피우다가 불이 번졌다. 이건 정말 큰 일이라서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돼요. 그리고 인터넷에서 다이어트 약을 사본 적이 있다. 이거는 마약과 관련된 범죄로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모두 조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요즘 청소년들 사이에서는 마약 그리고 딥페이크 범죄가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런 범죄들은 청소년이라고, 그리고 실수로 그냥 한 범행이라고 하더라도 선처 받을 수 없고 크게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마약과 성범, 이런 딥페이크 관련된 범죄들도 절대로 하지 않도록, 그리고 본인이 하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친구들에게도 이런 범죄 하면 안 돼. 내가 그때 삼척 드림 토크 콘서트 가봐서 이야기 들어봤더니 이런 범죄를 저지르면 선처받을 수 없다고도 이야기했다. 이런 이야기를 주변 친구들한테도 많이 알려줘서 여러분들이 범죄 예방을 또 하는 학생들이 되기로 약속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약속할 거예요? 네, 오늘 약속했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범죄를 했을 때 얻는 것하고 잃는 것이 뭐가 있을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자전거를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나랑 내 친구가 같이 가다가 저기 자전거가 있네, 자전거를 한번 가지고 가볼까? 라고 생각해서 갔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우리나라에는 CCTV가 정말 많습니다. 그러면 자전거를 가지고 간 친구들은 누군지 바로 특정이 돼요. 그러면 두 명이서 지금 가지고 간 거잖아요. 그럼 형법상 이거는 특수절도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네이버에서 이렇게 인터넷에서 검색을 해봐서 형법을 검색해봐서 형법 331조 2항을 한번 보세요. 그러면 특수절도에 그 법정형이 써 있습니다. 어떤 범죄는 징역형도 있고 벌금형도 있는데 이런 특수절도는 두 명이서 같이 했기 때문에 특수절도인데 이런 경우에는 징역형밖에 없어요. 벌금으로 내서 이제 처벌받는 게 아니라 뭐 교도소를 가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 범죄들인 거예요. 정말 큰 범죄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얻는 거는 뭐 잠깐 편한 정도 아니면 친구들하고 나랑 친구랑 같이 범행을 했으니까 뭐 우애가 생겼을 수도 있고 근데 그런 우애는 정말 생기면 안 되는 우애고 그 잠깐 편한 것 때문에 처벌받을 수 있고 부모님하고 같이 수사기관에 가서 조사도 받아야 되고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 잃는 게 훨씬 많습니다. 범죄를 저지르면 항상 무조건 처벌받게 되어 있어요. 이거를 꼭 명심을 했으면 해요. 네, 범죄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분위기가 조금 숙연해진 것 같아요. 또 이제 다음 주제인 나의 디딤돌 찾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게 뭔지 혹시 아시나요? 네, 필통하고 연필 네 자루입니다. 마침 필통하고 연필 네 자루가 있더라고요. 제가 왜 이거를 사진으로 띄웠냐면 제 초등학교 때 이야기예요. 제 디딤돌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연필 네 자루와 필통. 제 초등학교 1학년 때 저희 담임 선생님이 연필은 항상 네 자루씩 가지고 다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어느 날 학교에 갔더니 연필이 필통에 세 자루밖에 없는 거예요. 혹시 이랬을 때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연필 하나를 부셔서 두 개로 만든다. 저는 그 생각을 못했네요. 초등학교 때는. 그리고 또 그 선생님이 연필 검사를 날마다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을 수도 있고 혹시 연필을 5자루 가져온 친구가 있지 않나 한번 찾아볼 수도 있고 아니면 다시 집에 가서 연필을 한 자루를 가져온다 하는 친구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저는 이 세 번째 친구였어요. 저는 이때 필통을 열었는데 연필이 세 자루밖에 없었을 때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선생님, 우리 어머님은 학교 가면 선생님 말씀을 잘 들으라고 했는데 내가 연필을 네 자루를 안 가져오고 세 자루를 가져왔으면 선생님이 내가 말을 잘 안 듣는 학생으로 생각하면 어떡하지? 이 생각 때문에 집에 정말 뛰어서 달려갔어요. 그렇게 집에 달려가서 갔더니 어머님이 깜짝 놀라시는 거죠. 윤재야, 왜 무슨 일 있어? 그랬더니 제가 연필이 세 자루밖에 없어. 네 자루를 가져가야 되는데 세 자루밖에 없어요. 그랬더니 어머님이 웃으시면서 그럴 때는 한 자루는 어제 숙제하다가 제가 실제로 숙제하다가 이제 놓고 온 거였으니까 숙제하다가 놓고 왔고 앞으로는 잘 챙기겠다고 선생님한테 정직하게 이야기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게 지금까지 기억에 남는 거는 한 30년이 지난 일인데도 기억에 남는 건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 작은 규칙이라도 지키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연필 네 자루라는 정말 작은 규칙이지만 그것도 지키겠다. 그리고 어머님이 말씀해 주신 그렇게 정직하게 살아야 된다라는 말이 지금도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연필 네 자루와 필통이 지금까지 기억에 남습니다. 다음은 수능과 관련된 이야기예요. 얼마 안 있으면 이제 수능 시험을 보게 되는데 제가 재수를 아까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한 번도 제가 재수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정말 한 번에 대학을 가서 항상 공부도 열심히 했다고 생각을 했고 그렇게 했는데 제가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이제 실패를 하게 된 거죠. 그 재수 때. 근데 재수하면서 정말 많은 걸 배웠어요. 제가 조금 더 포용력 있는 사람이 되기도 했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제가 내가 재수도 했는데 뭐 그까짓 거 내가 할 수 있지 이런 마음이 항상 가지게 되어서 지금까지도 저는 제가 재수를 한 게 정말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보면 그런 실패가 큰 아픔이었을 수도 있겠지만 그게 조금만 지나면 정말 큰 본인의 자산이 될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혹시나 어떤 실패를 하더라도 너무 좌절하지 않고 그것을 딛고 이겨내면 더 좋은 일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그 박상영 선수라고 펜싱 선수인데 리우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기 결승전에서 했던 말입니다. 이렇게 결승전에서 정말 어려운 경기였는데 할 수 있다라는 걸 되새기면서 본인이 실제로 결승전에서 이겨서 금메달을 땄어요. 저도 사실 요즘도 어려운 일이 있는 경우도 저도 있는데 그럴 때마다 저도 할 수 있다. 야, 윤재야 할 수 있다. 이 말을 되새기면서 제가 이 업무를 하고 어려운 일도 헤쳐나가고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혹시나 조금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조금 힘들 때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가지시면 꼭 정말로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운동도 저의 하나의 디딤돌이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축구를 계속 좋아했고 요즘엔 테니스도 하고 제가 등산도 하고 어렸을 때 검도도 했었어요. 운동을 하는 게 제 하나의 디딤돌인 게 저는 운동을 하면서 스트레스도 풀고 다른 친구들도 많이 만나고 그리고 제가 로스쿨 때도 이렇게 축구를 했던 모습이고 제가 검찰에 와서도 검찰 축구팀이 또 있습니다. 그 축구팀에서도 제가 지금도 축구를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하면서 혹시나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제가 운동으로 스트레스를 풀면서 이겨나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제 디딤돌이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말씀드렸는데 과연 여러분들의 디딤돌은 무엇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할 수 있다는 마음, 혹시나 실패하더라도 실패도 이겨낼 수 있다는 마음들을 가지고 운동도 열심히 하면서 체력을 기르면 모두 어떤 일이든지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오늘 제가 준비한 강연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오늘 제가 준비한 강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앞날에 기쁨과 행복이 항상 가득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강윤재 검사님의 강연 함께하셨습니다. 우리 검사님께서는 중학생 때부터 이미 검사셨네요. 네. 네. 자, 이제 여러분들 궁금했던 부분들이 있으면 우리 검사님께 직접 질문을 할 수 있는 손 한번 들어볼까요? 질문 있으신 분? 예, 여기 마이크 좀 전달해 주십시오. 네, 모자 때문에 학생인지 학부모님인지 잘 모르겠어요. 네, 소개. 저는 그냥 성인이고요. 검사님께 질문할 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한 개는 어쩌다 학창 시절에 검사라는 꿈을 갖게 됐는지 궁금하고 또 한 개는 진짜 세상이 유전무죄고 무전유죄인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굉장히 철학적인 질문이 또 저도 제가 어떻게 검사라는 꿈을 가지게 되었는지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는데 제가 그래서 어머님께 한번 물어봤어요. 그때 어머님께서 어떤 드라마에 검사가 멋있게 나왔다고 사실은 하더라고요. 제가 그 드라마를 보더니 저렇게 정의로운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도 사실은 제가 정의로운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마음가짐으로 제가 검사가 되었고 그리고
뭐 개인적인 이야기이긴 하지만 제가 뭐 네, 그런 것들 때문에 제가 검사가 아마 정의로운 사람이 되고 싶어서 검사가 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말씀드린 거는 뭐 절대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을 제가 자신 있게 드릴 수 있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 검사들뿐만 아니라 모든 그 수학이나 공무원들이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 본인이 어떤 죄를 저지르든 그 죄에 따라서, 그 행동에 따라서 처벌을 받는 거지, 어떤 사회의 지위의 고하나 아니면 돈이 많고 적음에 따라서 절대로 그런 처벌 기준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으니까 그건 전혀 염려하지 않으셔도 되고, 사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모든 검사들도 열심히 노력하고 항상 열심히 근무하고 있으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아유, 예, 검사님께서 이렇게 자신 있게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해 주시니까 예, 손든 건가요? 우리 학생에게도 마이크를 좀 전달해 주십시오. 네, 질문 부탁드릴게요. 일어서서 한번 좀 해주실까요? 자기 소개부터. 김채원이요. 이거 검사 외에 다른 꿈은 없었나요? 검사 외에 다른 꿈이요. 네. 사실은 제가 검사 말고 다른 꿈이 없었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검사가 정말 되고 싶었고, 검사가 돼서 요즘도 제가 뭔가 이제 사실 제가 늦게 퇴근할 때도 있고 뭐 그럴 운전을 하고 할 때도 가끔가다 너무 행복하다, 사실은 이 생각이 들거든요. 내가 어렸을 때부터 하고 싶었던 꿈인데 내가 이뤄서 정말 행복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저는 다른 꿈이 한 번도 없었어서, 그래서 네, 제가 정말 다른 꿈은 없고 검사만 꿈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꿈이 여러 개 있어도 괜찮죠? 여러 개 있는 게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저는. 예,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들 지금 꿈 못 찾았다고 너무 좌절하지 마시고요. 검사님은 꿈이 하나였지만 여러분들 많아도 괜찮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 하나만 더 받아볼게요. 여기 우리 친구, 네, 마이크 전달해 주시고요. 자기소개하면서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2학년 2반 정하결입니다. 초등학생. 검사 시험에서 탈락되신 적 있어요? 네, 이제 검사가 되려면 그 어떤 절차가 있어야 되냐면, 이제 로스쿨을 3년 지나고 3학년 때 이제 검사 시험을 보거든요. 그때 검사 시험에 되면 이제 검사가 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안 되는 건데, 제가 검사 시험은 이제 그때 되고 뭐 재수를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검사 시험에서는 탈락한 적은 없고, 다만 제가 실패했던 거는 그 재수할 때, 그리고 뭐 중간중간 시험에 몇 번 떨어진 적은 있는데, 그거 말고는 검사 시험은 제가 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네. 그리고 검사님 인간미가 좀 떨어지십니다. 그리고 제가 혹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아까 다른 꿈은 없었는지 제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니까 어렸을 때 운동선수 꿈이 또 있긴 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축구도 좋아하고 야구도 좋아하고 이래서 운동선수를 하고 싶다라는 꿈이 있었다, 이게 갑자기 생각이 들어서 그것도 같이 한번 말씀드립니다. 네, 그러면 뭐 여러 가지 꿈들 중에서 지금 운동도 열심히 하고 계시니까 네. 많이 이루셨네요. 네,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여러분, 오늘 이렇게 또 여러분들을 위해서 열심히 강의 준비해 주신 강윤재 검사님께 마지막 박수 한 번만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